연인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게 걱정이 됐었어요. 서로 막 삐지고 막 그냥 그냥 두 분 친구로서. 원만한 합의, 원만한 아니에요. 화해하시길 친구로서. 바라시고요. 모찌맨과 사이보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보그입니다. 오늘은 단편 영화 나의 정거장에 대해서 코멘트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드라마 트루그로 큰 활약을 하신 모찌맨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찌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네.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저희가. 네. 이상하게 명절 뒤로 계속 바쁜 것 같아요.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그 작업을 할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네. 네, 그래서 한번 이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할아버지인데 요양병원에서 이제 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며 점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물인데, 제가 저번 주에 아이유의 노래를 들었어요. 이번에 나온 앨범 조각집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어, 정거장이라는 노래가 실렸어요. 제목이, 제목이 정거장이고, 어, 근데 제가 그 네. 가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황혼을 따라 춤추는 그늘 길어지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게 될까, 그리워했던 바람을, 뭐 이런 가사가 나오고, 어, 전반적으로 가사 자체가 그 우리가 함께 참여한 나의 정거장이라는 영화의 어떤 그 메시지와 굉장히 닮아 있고, 딱 그 노래를 맞아요. 듣는 순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일에 이렇게 우리 네. 만나지 못하지만 이 옆에 벽 보이시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맞다, 얘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그건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 네, 아이유님 덕분에. 네. 네, 사실 영화가 진짜 그 네, 현장 분위기를 알고 또 배우님들과 직접 저희가 네, 마주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네, 진짜 그 영화를 제대로 저희도 함께 네.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후반 작업으로 들어온 인력들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사이보그님이 없었으면 음악 감독이라는 타이틀도 없이 엔딩 크레딧은 올라갔을 거예요. 음악도 없이 음악도 없이. 그러니까 아, OST가 없는 거죠. 음악은 있었겠죠. 근데 OST, 네. 이 영화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없었겠죠. 아무래도 오늘 음악 감독님과 함께 코멘터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OST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 그 네. 이 화면, 이 장면 보시면 영화에서 처음 OST가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음악 감독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그 감독님이랑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주인공 기로 할아버지가 경쾌하게 걸음을 걸을 때 그 설렘, 사람의 감정을 음악으로 같이 표현해서 어떤 영화의 미장센과 같이 살려보자. 맞아요. 그 감독님이 표현하시려고 하는 감정을 그 텍스트를 최대한 잘 알아듣고 알잘딱으로 만들어야 된다. 알잘딱깔센으로. 네. 네네. 알아서 그래서 잘, 깔끔하고 깔끔하고 센스 네.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조금 네. 어려웠어요. 저도 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맞춰가게 됐지요. 저희 감독님과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감독님이야 솔직히 사이보그님이 남이지만 저는 연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인과 함께 작업을,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제가 이렇게 음. 일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 맞을까?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잘 맞을까? 걱정을 음. 했는데, 그런 걱정을 약간 좀 사이보그님께서 날려주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잘딱깔센으로 해오셨어요. 제가 원했던 게 네. 이거거든요. 기로 할아버지가 정류장에서 천천히 앉을 때 템포가 느려져요. 점점. 맞아요. 네, 템포가 점점 네, 느려지게 네. 네 그래서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일차원적일 수 있는데, 영화라는 건,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영화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음. 알기 쉽게, 느끼기 쉽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음. 옛날 영화들 보면 되게 좀 어려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친절한 영화는 없을까? 친절하면서 음. 감정을 증폭시키고 더 마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은 왜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의미를 그래서. 숨겨 놓고 찾아야 되고 막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자신 스스로 어떤 감정을 이 영화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중간에 보시면 어두운 병실 씬에서는 노래가 아예 끊겨요. OST가 끊기고 다시 아침 씬이 나왔을 때 작은 음악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기로 할아버지가 수없이 많이 정거장에 갔었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반복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적으로 매일 그곳에 가셨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음악 가락도 좀 단조로우면서도 반복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제일 남은 장면은 기로 할아버지가 세 번째 정거장으로 향하실 때인데요. 아, 클라이막스 부분이 좀 맞닿아 있어서 그렇죠. 점점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영화를 저희 부모님께도 보여드렸는데 예. 그때 이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이 음악이 나올 때 부모님 표정을 봤는데 그때 약간 네. 두 분이서 약간 좀 상기되신 모습을 제가 좀 아, 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감정을 끌어올렸다는 부분에서는 작지만 성공이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했고 자식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로 할아버지가 알 수도 있었겠지만은 한 인간이 병이 들어서 늙고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음악 이런 걸 만드는 게 언제 저는 UAG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서정적인 거는 좀 편하긴 했는데 자신이 있었다. 네네네. 자신은 있었는데 네네네. 좀 그 음악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모찌맨님은 가장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 좀 네.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역할에서의 어떤 그 고충이나 혹은 기억에 남는 일을 한번 네. 얘기해 보자면 저는 뭐 엄청 좋아서 기억에 남았다기보다 감독님이랑 트러블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트러블이 싸우셨나요? 많이 싸웠다기보다 서로 막 삐지고 막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삐졌다기보다 왜냐면 서로가 원하는 길은 같은데 이 골목이냐 저 골목이냐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이 골목으로 가야 되냐 저 골목으로 가야 되냐.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극 중에 연옥과 기로 할아버지가 교체 편집돼서 그때 그 사람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걸어가는 이 씬이 있는데 네, 막 이렇게 춤추면서 걸어가는 네네네.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이 부분을 어쨌든 의도하고 쓰신 거지만 끝까지 이것 때문에 약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씬을 넣을까 말까 빠지는 곳까지도 갔었어요. 왜 그럴 그 뻔했을까요? 감독님이 아무래도 감독님 주변에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50대 50으로 나뉘었나 봐요. 이걸 빼야 음. 된다. 이게 뭐냐. 제 입장에서는 넣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씬이 없었다면 과연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해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한 영화에서 짧은 영화지만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네. 단조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네. 단조롭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씬은 꼭 필요하다. 음. 그래서 제가 약간 끝까지 약간 하자, 괜찮다, 괜찮다. 물론 존댓말로 저는 하진 않았지만. 네. 저는 네. 감상자 입장으로서 그 부분 봤을 네. 때 네. 약간 좀 환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그쵸. 같거든요. 네네. 네. 좀 이렇게 그렇게 보셨으면 성공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이랬던 스토리가 좀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이 인물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가 경쾌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감독님이 이걸 결사반대에다 이 씬을 안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고 감독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런 대립했던 그 시간 자체가
어떤 이 영화의 시퀀스를 잘 만든 게 아닌가. 영화를 보는 눈은 많이 키워졌는데요. 네.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냥 두 분 친구로서 원만한 합의, 원만한 아니에요. 화해하시길 바라시고요. 친구로서 더 별로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별로였는데 그러면 또 네. 감독님과 또 작품을 또 하실 생각이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또 1초 만에 나오는.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감독님께서 또 좋은 소재와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재밌으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니어 영화예요. 맞아요. 네. 어르신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더 봤으면 하는 영화. 맞아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런 나이가 기로에 들고. 서게 됩니다. 네. 감독님도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죽음까지도 인생으로 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 인생인 거잖아요, 사실은. 기로의 이름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감정이 될까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할 때 또 할아버지께서 실제로 요양원에 계셨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요양병원에서 이제 기력도 다 쇠하시고 어떤 네. 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갸냘픈 몸으로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좀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때 그 사람의 음악이 나오잖아요. 사이보그님께서 직접 편곡을 하신 거죠. 네, 편곡해서 네. 저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뭐가 좋았냐면 네. 예전에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5살, 6살 때 옛날 영화 있잖아요. 서편제 이런 거. 약간 올드한 느낌? 올드한데 TV 자체가 하드웨어 자체가 사운드가 고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공명이 생기듯이 막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겹겹이 약간 쌓이면서 늘어지면서 늘어지면서 그런 소리들. 네, 그래서 되게 옛날 영화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화면이 암전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 이게 올라오면서 드럼 비트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감독님이 주문한 것도 아닌데 그게 또 맞물려서 맞아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감독님이 그렇게 알잘딱이 됐다. 네, 장면을 딱 맞게 네.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쿵짝쿵짝하면서 조금 네. 옛날 템포의 느낌으로. 저는 이번 작품 하면서 또 드라마 트루커의 위력을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네.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크게 깨달았거든요. 이야기의 중요성. 네. 즉, 이야기가 컨텐츠다. 항상 결과만을 중시하고, 앞에 내용은 다 필요 없고, 결론만 얘기해. 이런 팩트. 경우가 많은데, 네, 팩트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 어떤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고, 인간사가 다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 만드시고 다듬어 주신 감독님과 드라마 트루건님께 정말 존경의 박수를.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티제이에겐 이야기만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도 있고 팩트 기반 안에서 결과물도 있어야 이야기가 나에게 된다. 감동을 줘야 된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나의 정거장 코멘트를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죽이 잘 맞는구나.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일로서도 괜찮나요? 일로서도 괜찮은 것 동료로서? 같고 근데 좀 오래 한 3년 정도 알고 지낸 상태에서 서로 맞춰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맞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더 조심했어요. 그 이제 뭔가 오더를 드릴 때도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스텝과의 그런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니까 더 조심해서 말하고 골라서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저 되게 편하게만 들렸거든요. 이게 네, 다 네.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서로 칭찬만 하다 끝나는 거 별로 아.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풀 영상을 보시려면 요 밑에 내용을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풀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